사람들이 저한테 칙칙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아예 이렇게 멜라닌 세포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의 노력으로 없애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국민 그런 영양제 맞죠? 피부 미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세희 씨도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저 같은 경우에 네. 요즘에 진짜 잠을 푹 자는데도 막 사람들이 저한테 칙칙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한두 번이잖아요. 그쵸. 자꾸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숙면을 했는데 피부가 까칠까칠해 보이고 맞아. 칙칙해 보여서 너 어디 아프냐는 얘기 들으면 정말 속상하죠. 맞아요. 특히 여자들은 이제 좀 환하고 화사하고 막 이런 게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칙칙한 피부에 조명을 켜자! 백옥 피부의 비밀, 멜라닌 세포. 네. 일단은 이 멜라닌 세포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색소들은 사실 이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멜라닌 세포의 양에 따라서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인종의 차이도 결정이 되고 피부 색깔뿐만 아니라 머리털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을 다 결정하는 게 이 멜라닌 세포의 양이에요. 그럼 이 피부 색깔을 조금 결정짓는 네. 게 멜라닌 세포의 양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멜라닌 색소만 조금 억제할 수 네. 있다면 네. 자연스럽게 이 하얀 피부를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 너무 똑똑하신데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멜라닌 세포는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햇빛을 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햇빛이에요. 자외선. 자외선. 네,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뇌하수체 전두엽에서 그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타이로시나제가 활성화가 돼서 멜라닌 세포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멜라닌 세포들이 각질 세포 위로 올라오면서 피부에 이렇게 주근깨든 검버섯이든 이런 색소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멜라닌 세포가 정말 이 피부의 이런 상태 컨디션을 좌지우지하고 그쵸. 있군요. 네. 자, 그러면은 시중에 이제 톤업 크림, 뭐 미백 크림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미백에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일시적으로 환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게 토너 크림이에요. 톤을 업 시켜주는 그런 화장품인데 그 화장품들이 성분이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같이 그 자외선 차단제의 백탁 현상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피부를 환하게 해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미백 크림이 이제 근본적으로 피부를 환하게 해드리려고 쓰는 크림인데 그 미백 크림에 들어있는 기능성 제품들의 함량과 유효 성분들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죠. 아예 이렇게 멜라닌 세포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생성된 멜라닌 세포를 본인의 노력으로 없애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365일, 1년 365일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시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손쉽고 현실적인 방법이세요. 이미 생긴 거는 완벽히 없애기가 그쵸. 참 어려운 게 네. 바로 멜라닌 세포라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예방이 참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이어서 볼까요? 너의 다크함은 다크서클 때문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크서클이에요. 아니 진짜 누가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 생기는 게 이 다크서클이잖아요. 그쵸.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 다크서클을 보통 이제 4가지 종류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여성분들 화장하시고 나서 잘 안 지워져가지고 맞아요. 그 아이 그 메이크업이 이제 남아가지고 침착. 돼서 까맣게 생기시는 그런 색소 침착형이 하나 있으시고 두 번째는 혈관형. 이렇게 여기가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부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요 밑에 정맥이 지나가는 게 파랗게 보여서 다크서클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방이 눈 밑에 볼록하게 생겨서 아이백이라고 하죠. 알아요. 뭔지 네, 알아요. 나이 드시면서 노화로 인해서 이제 눈밑 지방이 눌리지가 않아서 볼록하게 나오시는 경우. 반대로 눈밑 지방이 꺼지신 분
그래서 거기가 꺼지면서 음영이 생겨서 고립해이시는 분.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저는 다 같은 이제 다크서클인 줄 네. 알았는데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네. 다양하네요. 이 원인에 따라서 좀 보이는 형태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색소 침착이 생긴 거는 좀 까무잡잡하게 보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 있는 거는 좀 파랗게. 그러니까 다크서클의 색깔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갈색으로 보이시는 경우, 파랗게 보이시는 경우, 그렇게 차이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하면 다크서클도 개선이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까 색소 침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메이크업 잘 깨끗이 지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침착이 잘 되는 부위고 오. 또 여성분들 매일 아이 메이크업 하시는 부위니까 깨끗이 메이크업을 지워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 발달하셨을 경우에 또 생기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리 기간이시거나 뭐 컨디션 안 좋고 이러면은 우리 피부에 그 파란색 정맥이 도드라져 보이시거든요. 그럴 때는 잘 마사지를 해주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그 파란 기운이 좀 사라지실 수 있고요. 또 피부에 탄력이 좀 되살아나면은 또 이 아이백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를 눌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탄력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시면 다크서클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 생긴 다크서클은 없앨 수 있을까요? 네. 그 다크서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가 침착이 되시거나 또 수분이 부족해서 각질이 좀 심하게 올라오고 자글자글 하시면 더 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오이팩을 좀 사용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이가 다크서클 네. 좋아요? 오이가 굉장히 수분 공급에 탁월하고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이팩을 뭐 오이를 잘라서든 갈아서든 이 눈가에 좀 해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따뜻하게 그 수건 네, 따뜻하게 심질 해가지고 눈가를 조금 눌러주시고 마사지 해주시게 되면 눈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 까맣게 정맥이 비쳐 보이는 게 나아지시면서 다크서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알면 알수록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다크서클. 자, 그럼 3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비타민C로 화이트닝 하자. 아, 이 비타민C. 비타민C가 화이트닝 그런 역할, 기능도 하나 봐요. 네. 역시 국민 그런 영양제? 맞죠? 네. 피부 미백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오. 되세요. 그래서 이 비타민C가 그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화이트닝 효과도 있고 또 콜라겐을 리모델링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 있어야 환하게 보이시거든요. 만약에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시면은 이제 요철이 생기시니까 예, 이렇게 매끈하고 하얀 느낌이 없이 이렇게 광나는 피부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타민C는 화이트닝 효과도 있고 그 자체로 또 콜라겐을 리모델링해서 탄력을 살아나게 하면서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면서 환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탄력이 있어야 더 그쵸. 환하게 보인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는 미백과 이런 탄력 관리를 함께 네. 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비타민C. 이렇게 좋은 비타민C를 좋다고 해서 과다 복용하게 되면 또 조금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세이씨 비타민C 드세요? 저는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꾸준히. 얼마나 드세요? 근데 제가 그 용량을 잘 모르고 그쵸. 그 대부분 성인 그냥, 여자한테 네.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거 네. 제가 이제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보통 뭐 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C가 1000mg, 그러니까 1g 용량이에요. 오. 그것도 최근에 좀 많이 드신다고 해서 나온 용량이고요. 보통은 그렇게 1g씩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라고 이제 약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비타민C는 필요가 없으면 다 체외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g이 아니라 3g까지 증량해서도 드셔도 돼요. 모든 약들이 부작용은 있어요. 근데 비타민C는 그 중에서도 부작용이 적다고 느껴지는 게 필요 없는 양들은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뭐 요로 결석이 생기신다거나 또 너무 많이 드셨을 때 이제 설사나 복통이 있을 수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죠. 아,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이제 좀 이렇게 하고 배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쵸. 이것도 이제 약이니까 어느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자, 그러면은 먹는 비타민C, 바르는 비타민C가 있어요. 네.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둘 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둘 다 각각이 작용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비타민C를 피부에 발라서 각질 세포로 이렇게 올라오는 멜라닌 세포들을 이제 약간 눌러주고 그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너뷰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드셔가지고 그 비타민C가 피부까지 이제 가서
그런 화이트닝 효과도 나타내고 콜라겐 리모델링 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맹신하기보다는 바르기도 좀 열심히 바르시고 드시는 것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먹는 비타민C, 바르는 비타민C 둘 다 놓치지 말아라. 네. 이런 말씀인 네. 거죠. 선생님,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미백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많이 나눠봤는데 네. 미백, 좀 하얘지기 위해서, 뽀얀 피부를 갖기 위해서 이것만은 기억해라 하는 네. 그런 팁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주제에서도 얘기했지만 비타민C가 비싸지가 않아요. 오. 네, 드시는 비타민C 건강 기능 보조식품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꼭 섭취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미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네,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전신 건강이 좋아야 피부가 환해지시거든요. 잠 못 주무시고 그러면 아무리 밖에서 피부에 아무리 좋은 걸 바르셔도 다크서클이 좋아질 수가 없고 맞아요. 네, 전신 건강을 기본적으로 숙면을 취하시고 운동 좀 열심히 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 비타민C 드시는 거. 아유, 할 게 많다. 이 4가지 정도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조금 바르게 갖는 네. 것도 중요하고, 그죠? 네. 건강도 챙겨야 되고, 네. 비타민C도 또 바르고 먹고, 정말 이렇게 셀프로도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네. 미백 피부를 갖는 그런 지름길이겠네요. 그쵸. 네, 여러분도 오늘 좀 미백에 관해서 공부가 되셨나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자외선을 잘 차단해서 이 멜라닌 세포를 억제하시고요. 그리고 피부에 좋은 비타민C, 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서 환한 피부를 한번 가꿔보세요. 피부톤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화이트닝으로 준비했어요. 센스 짱! 그죠? 아이보리색 같죠? 여기 안에 약간 덩어리 같은 게 보이시나요?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이런 요플레 점도가 굉장히 좋아요. 키위 요플레 같아요. 오렌지의 2배 그리고 사과의 17배나 비타민이 많이 17 들어가 배요? 있다고 해요. 네, 어머. 그래서 기미주근깨 예방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잘 지내셨어요? 저 잘 지냈는데 셰일 씨가 더 재밌게 잘 지낸 것 같던데요? 저요? 네, 저 사진 봤어요. 저 놀러 갔다 온 거? 완전 신나 보이던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확실히 제가 물놀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톤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화이트닝으로 준비했어요. 팩을. 센스 짱! 그럼 오늘은 이제 네. 미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팩을 만들어 보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총 2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중에 키위팩이랑 그다음 레몬 우유팩을 준비했는데 먼저 레몬 우유팩을 해볼게요. 이번에 사용할 재료예요. 지난번에도 레몬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레몬이 다양한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럼요. 레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 등 다양한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연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미백에 굉장히 도움이 잘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우유? 네, 우유예요, 우유. 어렸을 때 그 목욕탕에 가면은 엄마가 이제 샤워 끝내고 나서 네. 이렇게 우유를 발라주시잖아요. 팩처럼. 맞아요. 이 우유가 피부에 굉장히 좋나 봐요. 네, 일단 우유 같은 경우에는 진정 작용도 있지만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작용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산도 들어가 있어서 피지 성분과 잘 밀착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팩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예요. 그럼 오늘은 레몬이랑 우유 딱 2가지만 있으면 이제 팩을 만들 수 있나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레몬 세척법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레몬 세척법은 껍질채까지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세척을 했지만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식초에 담그거나 아니면은 뭐 베이킹소다에 잠깐 담갔다가 세척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쵸. 최대한 깨끗하게 네.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레몬을 이렇게 반을 썰어주세요. 근데 천연팩은 아무래도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좋은 레몬을 고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레몬 자체는 100% 거의 수입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레몬 자체에 농약 성분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슈퍼에 가셔서 레몬을 고르실 때 레몬을 이렇게 집어보시면요. 물컹한 것보다는 약간 가육이 좀 단단한 것으로 골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단단한 거. 네네네. 향기 좋다. 얘를 즙을 짤게요. 착즙을 할 건데요. 네. 이렇게 착즙기로 집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착즙기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레몬은 하나 다 쓰시는 것보다 저희가 한 큰술만 쓸 거기 때문에 레몬 반 개만, 한 스푼만 쓸게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레몬은 좀 산도가 강해서 네. 피부에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왜냐하면은 레몬 자체에 구연산과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육을 바로 바르시는 경우에는 피부 발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로 산도를 좀 낮춰서 쓰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아, 그래서 우유를 넣는구나. 네. 자, 그럼 우유는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저처럼 피부가 약간 두껍거나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이렇게 2스푼만. 레몬즙 한 스푼에 네. 우유 2스푼. 예, 2대1 비율로 이렇게 믹서를 해주시는데요. 세희 씨처럼 피부가 좀 결이 좀 얇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한 스푼만 더 추가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산도가 더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흰 우유랑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오, 아이보리색. 그죠? 아이보리색 같죠? 이렇게 썩다 보면은 여기 안에 약간 덩어리 같은 게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이 스푼에도 좀 묻어 있죠. 뭐예요? 이게 이제 지방산이 이렇게 오. 뭉쳐 있는 거예요. 우유에 있는 지방산이. 그래서 상했을 때 이런 현상이 맞아요. 나타나는데 이거는 상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 마시고 약간 걸쭉해져요. 그냥 우유보다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그냥 얼굴에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듯이 쓰시면 되는데 나는 얼굴이 좀 더 예민하다 이런 거 상관없이 집에 거즈가 있으시면 거즈를 올리고 위에 바르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 발라서 톡톡톡 두드리시면 되세요. 아, 지금 완성이 된 거죠?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흡수, 세안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레몬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흡수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세원해 주셔야 돼요. 바르고 흡수 후에 세안까지. 네네. 네, 그럼 이 레몬 우유팩은 주기는 어느 정도를 두고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처럼 피부가 좀 두껍거나 아니면은 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주 2회 정도 사용을 권장해 드리고요. 세희씨처럼 좀 예민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주 1회를 권장해 드려요.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은 주 1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 2회 정도 이용하시면 되는 거군요. 네네네. 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레몬 팅크처 스킨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낮에는 조금 사용을 자제해라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 레몬 우유팩도 마찬가지인가요? 훌륭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애제자.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레몬이 들어가잖아요. 레몬 자체가 강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햇볕에 쬐다 보면은 김이나 주근깨를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만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긴 합니다. 레몬 우유팩도 밤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 네. 자, 레몬 우유팩은 완성! 네, 그럼 이어서 만들어볼 팩은 어떤 건가요? 이제 바로 이어서 할 팩은요. 키위팩이에요. 키위팩 네. 만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쌤 그러면 이 재료부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선 키위팩은요. 주인공인 키위와 키위. 그리고 우유, 그리고 밀가루, 꿀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요. 역시 재료도 간단하네요. 네. 자, 그럼 키위는 어떤 키위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키위는 이제 특정 부위가 물컹거리거나 이런 키위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만져봤을 때 가육이 골고루 단단한 키위를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신선한 키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단한 거. 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우선 키위를 이제 껍질을 이제 벗겨 주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깎아서 왔어요. 자, 키위를 갈 거예요. 키위를 갈 때 다른 가육보다는 아무래도 좀 무르니까 손 조심하셔서 잘 이렇게 키위를 갈아주세요. 판에 갈아주시고요. 진짜 손 조심해야겠다. 네, 갈아주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위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먹는 거랑 바르는 거랑 어떤 게 더 피부에 좋을까요? 둘 다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아무래도 바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즉각적으로.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동안 키위가 다 갈렸어요. 몽글몽글 이렇게 잘 갈렸어요. 쌤, 근데 이 키위를 갈 때 네. 믹서기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네. 왜 강판을 이용하신 거예요? 저도 강판 말고 믹서기에 갈고 싶으나 키위 안에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이 유독 쇠에 약해요. 그래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강판에 갈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수저도 네. 지금, 나무 수저나 아니면은 이런 플라스틱 수저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또 하나 배웠네요. 자, 이렇게 키위를 여기다가 한 스푼 제가 넣을게요. 한 스푼, 넣고 여기다가 네. 우유 2스푼 넣어주시고요. 우유를 2스푼. 네. 넣어주시고 밀가루 한 스푼 어, 넣어주시고 여기에 꿀. 꿀. 꿀도 빠질 수 없죠. 꿀도 한 스푼 넣어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잘 믹스를 해주세요. 근데 역시나 저희가 이 팩을 하실 때 점도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점도, 난 약간 묽고 흐르는 점도가 좋아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키위를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키위나 우유도 괜찮으시고, 근데 난 좀 걸쭉한 게 좋아요라고 하시면은 밀가루를 좀 더 넣으셔가지고 점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요플레 점도가 굉장히 좋아요. 오, 키위 요플레 같아요. 근데 꿀이 만약에 집에 없다면 네.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꿀이 없으시다면 굳이 꿀은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제가 굳이 꿀을 넣은 이유는 피부에 영양소를 좀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밀가루와 우유, 키위 이렇게 세 가지만 넣으셔도 무관하세요. 완성된 거죠? 네. 와, 역시 간편하네요. 네, 근데 비타민이 이제 들어있는 과일들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키위를 이용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키위에는 오렌지의 2배, 그리고 사과의 17배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17 배요? 있다고 해요. 네, 어머. 그래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리고 기미주근깨 예방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기미주근깨 예방에는 제가 좋은 거를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지금 이렇게 완성된 키위팩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면 될까요? 네, 키위팩은 집에 거즈가 있으시면요. 얼굴에 거즈를 먼저 까시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키위팩을 발라주시는 게 좋으신데, 거즈팩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바로 올려서 발라주시고, 15분 뒤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내시면 되세요. 아, 그냥 이제 뭐 따로 세안제를 이용할 필요 없이 그냥 헹궈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아, 너무 간편하다, 키위팩.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레몬 우유팩, 또 키위팩, 피부 미백에 좋은 천연팩을 만들어 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건성 피부예요. 네. 저 같은 피부 타입에는 이제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세희 씨처럼 건성이고 피부결이 되게 얇고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는 키위팩을 좀 더 안전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처럼 완전 지성에다가 피부도 약간 두꺼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레몬 팅크처로 얼굴을 한번 싹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레몬 우유팩 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키위팩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저도 아직 냉장고에 있는데 아, 함께 정말요?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어요. 더 효과가 이제 아무래도 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네, 오늘 레몬 우유팩이랑 키위팩을 만들어 봤는데 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따로 있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몬 우유팩은요 강동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만 사용하시는 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쭉 얘기해 놓은 거 있죠. 천연팩은 패치 테스트 절대 잊지 말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패치 테스트. 네, 오늘은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천연팩을 만들어 봤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칙칙한 피부 고민하지 마시고 천연팩으로 환해지세요.
스킨케어 대충대충 하는 날의 메이크업과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오늘 한번 제대로 느껴볼게요, 제가. 네네. 기초 케어 하는 시간은 뭐 5분, 10분 막 이렇게 해도 채 안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기초 케어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겠네요. 마사지도 다 해드려요. 어머. 마사지도 이런 데 같은 경우 혈도 다 잡기만 했는데 풀어드리고. 느낌이 달라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T존 부위를 조금 환하게 좀 잡아주시고. 선생님 피부를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제가 요즘에 피부가 좀 많이 칙칙해졌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받아도 이게 예전만큼 환하게 좀 투명하게 막 예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날씨가 계절이 좀 이제 여름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계절이 이렇게 오면 평상시에 내 피부가 괜찮았던 사람들도 조금은 더 칙칙하게 느껴지고 또 메이크업을 해도 다크닝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야외 촬영이 많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봄, 여름을 겪으면서 피부가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피곤해 보인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요즘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볼까 이렇게 찾아오게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더워지니까 생략하자, 스킨케어 이거 맞아요. 생략하자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해도 사실은 타는 거거든요. 그거를 상실하는 거죠. 생각을 못 하시고 맞아요. 또 많이들 생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해지는 메이크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굉장히 순서별로 늘 해왔던 거를 잃지 않고 계속 단계별로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그래서, 꼼꼼한 기초 케어가 이제 바탕이 돼야지. 아주 중요하죠. 내가 아침에 되게 바쁘니까 막 스킨케어 대충대충 하는 날의 메이크업과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오늘 한번 제대로 느껴볼게요,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오늘 좀 많이 오, 등장하실 안녕하세요. 텐데요. 네. 저희들 예쁘시다. 왼팔이 되어준 저의 네, 애제자인 나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입니다. 네. 주십시오. 선생님 네. 피부를 보니까 기대가 된다. 저 피부요? 옛날에 사실 더 좋았는데. 지금도 좋으세요. 그래도 저는 진짜 기초 케어에 제가 엄청난 신경을 쓰거든요. 뭐 스킨을 할 때도 사실은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이런 것 좀 이렇게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시원해. 이렇게 해서 시원하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붓기도 하고 물론 간단한 건데 실천들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맞아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보통은 메이크업 시간, 뭐 기초 케어까지 아침에 보면 총 30분을 만약에 두고 봤을 때 30분 너무 긴가요? 저는 그 정도 잡아서 제가 하니까. 근데 뭐 메이크업 하실 때 그 정도 시간 저도 들어가시잖아요. 30분은 근데 메이크업 하는 시간은 보통은 뭐 한 20분, 25분 잡고 기초 케어 하는 시간은 뭐 5분, 10분 막 이렇게 해도 채 안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 반반씩 한번 나눠서 해보시면 굉장히 이 환해지고 다크닝이 줄어드는 거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기초 케어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겠네요.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에센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우와. 톤업으로 된 것들이 좀 있어요. 톤업으로. 에센스도 톤업이 돼요? 에센스도 톤업이 있어요. 처음 물론 봐. 톤업이 되는 에센스나 톤업 크림은 밤에 하고 주무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평상시에 요즘엔 낮밤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자외선 차단제를 무거운 거를 다 덮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조금씩 있는 걸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에센스 단계에 있는 이런 톤업 에센스를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굉장히 하얘지는 느낌이 생겨요. 얘만 발라도 안색이 좀 이렇게 맑아지나요? 그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기초 케어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 메이크업 시간에 그 어느 정도를 이렇게 기초 케어에 좀 투자를 하시나요? 한 15분 정도? 근데 저는 또 특히나 광고 촬영하는 날에는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마사지도 다 해드려요. 마사지도 이런 데 같은 경우 혈도 다 잡기만 했는데 풀어드리고. 느낌이 달라요. 예, 굉장히 그리고 이 스킨케어에도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압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성의가 없이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그 총 어떻게 투자하는 시간에 이 30%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얹어놔도 이 메이크업이 지저분해지고 다크닝해지고 환한 것 같았지만 채 돌아섰을 때 특히 이런 계절에는 한 시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금세 보면. 무너지죠. 이렇게 에센스 하나만 해도 되게 얼굴이 환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톤업 크림이 있어요. 단계 계속 톤업을 시켜주시네요, 조금씩. 그렇죠. 대신 파운데이션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톤업 크림을 발랐어요. 한번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면 좀 그쵸? 아직 파운데이션 전이잖아요. 전이잖아요. 어머. 근데 파운데이션 한 것보다도 되게 내 피부가 환해 보여요. 환해 보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봄, 여름, 뭐 초, 가을 또 여름에 많이 탔으니까 그 계절까지는 저는 조금 이렇게 톤업 제품을 처음에 메이크업 전에는 좀 사용하라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 에센스랑 톤업 크림만 바른 상태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다이어트를 할게요. 뭐냐면 이제 여름에는 너무 단계를 우리가 5개, 6단계보다는 만약에 그랬을 때는 한 2단계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썼던 메이크업 베이스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선크림. 또 여름에 쓰시는 선크림을 약간 믹싱해서 물론 자연스러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지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와 자외선 차단제는 좀 같이 믹싱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내가 메이크업 베이스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아까 토너 크림이랑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섞어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또 피부도 조금 더 네.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덜 답답하죠. 그죠? 단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톤업은 잡고. 톤업은 잡고 이렇게 해서 되게 얇고 영양이 충분한 제품을 단계 계속 밟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요 단계부터는 보통은 막 이렇게 세수하듯이 스킨케어 할 때 많이 이렇게 밀면서 하시잖아요. 네. 살짝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얹어드리죠. 네. 이렇게 얹어드리는 느낌을 계속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케이크를 따지면 크레이프 얇게 몇 겹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과 고급스러운 맛이 나듯이 메이크업도 굉장히 얇게 정성껏 더 얇은 크레이프를 여러 겹 하시는 게 훨씬 더 총체적인 느낌이 더 좋으실 수 있어요. 두껍게 한 번에 끝내지 말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이제 일반 파운데이션이 있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다크닝을 해소해주고 이제 이런 소재인데 사실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T존 부위를 조금 환하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기존에 쓰는 파운데이션을 살짝 얹어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약간 얘는 이제 물 스펀지 이렇게 해서 시원하죠. 예. 저는 특히 또 계절이 이럴 때 물 스펀지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건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 스펀지는 빨아 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귀찮다 보니까 그냥 써요. 근데 너무너무 부패가 많이 돼요. 제가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건강한 피부가 미백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사실은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 스펀지 같은 경우는 내가 수시로 빨아서 쓸 수도 있고 얘가 줄 수 있는 수분력도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내 피부의 온도도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T존을 어느 정도 조금 밝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중간 단계 썼던 톤업 크림 있잖아요. 크림을 살짝 파운데이션에 믹싱을 하세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손으로 바르지 마시고 얘가 브러쉬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얹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피부가 촉촉하고 내 피부가 하얘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느낌에도 되게 가볍지 않으세요? 저 지금 한번 봐봐도 될까요? 그럼요. 확실히 밝아졌네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성분들이 되게 추울 때는 내가 메이크업을 좀 두껍게 해도 얘가 또 오래 가요. 맞아요. 근데 더울 때는 메이크업을 오래 하면 우리가 더울 때 옷을 두껍게 입으면 벗어버리고 싶듯이 똑같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땀이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메이크업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베이스를 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초에 대한 더 부분들을 더 늘리고 파운데이션은 최대한 얇게. 지금 보시면 아마 두껍게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은 거의 들어가질 않았어요. 진짜 얇게. 대신 아까처럼 사전에 무슨 톤업 크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좀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메이크업을 환해지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메이크업을 좀 이렇게 환하게 할 때는 보면 이제 턱선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보면 근데 뭐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 뭐 그럼 나 목에도 화장해야 돼. 물론 연기자분들은 가끔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에까지 메이크업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땐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턱선까지만 이렇게 한 번만 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또 그냥 여성분들 뭐 메이크업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얘를 밑에까지 내리면 굉장히 육안으로 볼 때는 부자연스러워요. 물론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괜찮아요. 솔직하게. 그래도 내 메이크업을 환해 보이게 할 수 있는 데는 약간 뭐 아이섀도우의 능력, 그다음에 볼터치의 능력, 립의 능력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제가 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예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크업을 환해 보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철칙으로 지키는 게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예뻐 보여야 되거든요. 예쁘면 혈색도 돌고 기분이 좋아서 되게 환해 보여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울로 봤을 때 내가 예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메이크업을 해줘도 칙칙해 보여. 본인이 느낄 때 이 기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칙칙해지시 감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예뻐 보일 수 있고 뭔가 화사한 느낌이 확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완벽한 하이라이터로 내가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밝은 거 평상시에 쓰기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 있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기존에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살짝 이렇게 믹싱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내가 그림 그리듯이 살짝만 이렇게 눈 밑에만 이렇게 밝혀주시면 훨씬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운데이션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화사하게 오늘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막 완성했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어머. 아니 아까 사실 중간중간 제가 보긴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색조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저희가 쉬었잖아요. 그 타임 때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저한테 얼굴이 너무 환해져가지고 진짜. 이제 밸런스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주제를 되게 보고 내가 되게 하고 싶었었던 거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알던 거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은 톤업이라는 거는 생활에서 여러 가지 등등 뭐 다 아시잖아요. 뭐 물 많이 먹고 맞아요. 미백이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파운데이션 뭐 101번을 쓰냐 102번을 쓰느냐 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되게 연연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여름이나 특히 뭐 늦봄, 초가을 이럴 때는 톤업 제품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크레이프 같이 겹겹이 얇은 거를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스킨케어에 도움이 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파운데이션을 최소화시켜서 또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마지막에 파운데이션에 톤업 크림을 또 한 번 더 섞어서 해드렸죠. 되게 가볍지 않으세요, 메이크업이? 진짜 그쵸? 진짜 산뜻해요. 정말 산뜻하고 저는 사실 편견을 좀 갖고 온 게 이제 아무래도 환하게 하려면 조금 많이 발라야 될 것이다. 좀 두껍게 약간 커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얇게 바르면서도 이렇게 톤이 업이 되고 화사해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다크닝은 당연히 물론이고 내 피부가 뭔가 생기가 계속 돋는 것 같은 느낌이 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정말 중요한 팁을 배워봤는데요. 사실 그 진짜 추운 날에도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그 얇은 옷을 막 겹겹이 맞아요. 껴입는 게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것처럼 메이크업도 화사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끝내야지 이런 생각은 진짜 금물인 것 같아요. 좀 단계 얇게 이렇게 계속해서 톤업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배운 팁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환하게 한번 피부를 연출해보세요.